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거래 대상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방법론이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영문 HTS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증권통 어플로 한 번 더 이제 이 각 항목을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즘에 좀 주안점을 많이 두는 거는 이쪽, 이 유보율과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포괄손익, 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이쪽 얘기들보다는. 특히 이제 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삭제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 문제는 또 얘네를 삭제를 할 경우에는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음, 그런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현금 흐름도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ROE와 퍼도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음. 이 PBR 값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수정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이 스타티어의 저평가 매매법 기본적 분석에서 이 기본적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라고 하면 이 페이지인 것 같아.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어, 나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만의 자신감.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잡고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이 우량주인 거지. 우량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량주라고 하면 이제 흑자 전환한 우량주가 있는 거고 흑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량주. 얘가 이제 PBR이 1인 거지, 여기가. 여기는 PBR이 0.8인 거고, 적자 전환을 흑자 지속하다가 적자 전환을 해도 PBR이 이제 0.8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적자가 이제 지속되면 여기서부터는 PBR이 0.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정 수준이다. 뭐 사실 이 적자 전환을 하는 순간 이 적자 지속 가능성이 생기면서 PBR 수치는 이제 무시가 되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는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흑자폭이 확대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15%인 거지, 15% 최소. 그래서 연 매출액 기준인 거고, 매출액이 기준이야. 그래서 매출액이 15% 증가를 한 순간, 그때부터는 흑자폭 확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매출액만 증가해서는 안 되고, 영업이익과 포괄손익까지 다 같이 이렇게 증가를 15% 이상 해야만 이제 조건식이 그 조건식을 만족해야만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건식이 굉장히 빡세진다고 이 오른쪽은.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다 그러면 30%, 광속이다 라는 표현은 50%, 그리고 신급이다 그러면 100%. 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연매출액이 10%인데 포괄손익이 30% 이상 되면 그러면 이제 포괄손익 쪽은 초고속 성장주고 연매출액은 우량주 수준밖에 안 돼. 그래도 얘는 성장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됐지? 방금 한 얘기.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매출액은 뭐 한 20%밖에 안 돼. 근데 포괄손익은 100%가 넘어. 그럴 수가 있잖아. 네. 그런 애들은 다 초고속 성장주라고. 그러니까 약간씩 소급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알선포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재무치유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갈 때 또는 이제 이쪽에서 여기로 갈 때 해서 20%에 20%면은 이제 그냥 15% 이상이니까 30%는 안 되고 근데 얘가 이제 100%가 넘어가니까 이런 수치를 찍었을 때는 초고속 성장주로 인정을 하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초고속 성장주인데 얘는 신급이고 그러면 이 정도면 광속이라고 하자. 광속 성장주라고 디파인을 하는 거지.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지.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어, 내가 이제 우량주라는 개념과 이 성장주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초고속 성장주라는 이런 개념들을 정의를 할 때, 소형주다, 중형주다, 대형주다, 이런 얘기하고는, 디펜던시가 전혀 없는 거야. 음. 그지? 대형주면서, 흑자 전환한 우량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소형주면서 초고속 성장주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이, 이 전혀 다른 이제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 용어 자체는 실적이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적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이 실적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쪽 얘기는 시가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뭐 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이 되는 걔만 이제 좀 색깔을 칠해놓는 게 낫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우량주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대형주들은 다 우량주잖아. 이렇게 디파인을 해버리면 지금 좀 전에 네가 들고 있었던 뭐 현대신라도 마찬가지지만 음, 어디 갔어? 현대와인 여기 있네.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총이 1조야, 1조. 그럼 중대형주라고. 네. 그지? 굉장히 큰 종목이지. 그래서 이 종목이 안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매출액 찍는 거 보면 이거 완전 소형주야. 이건 완전 소형주 매출이거든. 매출 자체가. 소형주 중에서도 이 초소형주야. 매출액 100억도 안 되는 뭐. 25억이면은 뭐 한 200억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이런 매출을 찍거든. 근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중대형주잖아. 그러면은 뭐 10분의 1 토막 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매출로 봐서는. 지금 오늘 시점 기준의 매출로 봐서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이런 종목이. 그래서 디펜던시를 가져갈 때 굉장히 그 친구가 들고 있던 그 무슨 약품이지? 그 친구 누구예요? 네 신풍제약? 신풍제약인가? 그 종목도 똑같잖아. 신풍제약도. 얘는 더 떨어졌네. 씨. 근데 어찌됐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얘도 보면 지금 시총이 그래도 1조 8천억이야. 1조 8천억.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400억밖에 안 돼. 그러면 매출액 400억 정도 찍는 회사는 소형주들이거든. 시총 한 2천억 정도 되는. 더군다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 시총 대비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10분의 1 토막 난다고 하면 그래도 1,800억이잖아. 그지? 1,800억 정도 되면 PBR은 0.8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그 정도 돼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이라는 거지.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찍히고 있으니까. 적자 났고. 그지?
내 말이 좀 이해가 되나?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너무 안 지키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지.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려면 사실 LG전자 다시 볼까? LG전자? LG전자의 시총이 지금 21조네? 얘는 굉장히 크네? 그러면 저 정도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1조. 삼성에서 얘는 더 작을 것 같은데? 얘는 뭐 시총이 1300억 밖에 안 돼. 근데도 아까 4 보였었잖아. 그지? 그 정도 찍고 있는 거잖아. 뭐 AO라고 해가지고 뭐 좀 메리트를 준다고 해도 PBR 3 정도 메리트를 더 준다고 해도 3배 정도? 그래도 시총이 역시나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저런 기업은 손을 안 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해.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 페이지가 내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페이지. 이거를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라는 페이지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페이지 중에서는 이 페이지는 무조건 암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 놓은 게 내가 이제 이 뒤에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좀 예제고, 이게 네 숙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량주라는 개념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 이게 3, 4년 정도 흑자가 나고, 지난 한 5, 6분기 연속 흑자,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냥 정확하게 그냥 5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지난 5년 흑자, 5년 연속 흑자에 지난 5분기 연속 흑자, 요거, 이 우량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주면 좋고 안 좋으면 말고니까 배당은 빼버리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제 이제 내가 와서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저런 종목을 찾아서 저런 종목을 찾으려면 이제 이쪽에서 찾는 게 제일 낫겠지. 그지? 이쪽에서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조선이다. 그러면 재무추이가 이렇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지. 네. 그지? 얘는 우량주라고 볼 수가 없다. 음, 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너한테. 근데 농심 예를 들면 농심의 재무추이를 보면 지금 이 5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났고 연간으로 봤을 때 5년 연속 흑자가 났지. 네. 그지? 이해되지? 네. 여기. 이 상황에서 유보율을 보는 거라고. 유보율이 6,800까지 쌓였어, 지금. 음, 그리고 매출 증가세가 12%면은 이거는 그냥 우량주 정도 실적인데 네. 영업이익이 103%면 우량주에서 성장주로 가는 단계다. 음, 그러면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고 디파인을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0.8이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지, 지금. 농심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볼만한 거고, 차트를 볼만한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기본적 분석인 거지. 외국인을 봐서는 사기 싫지. 지금은 좀 사도 될라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예제는 지금 이제 농심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재무추이를 이렇게 잡아놓고 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아예 이렇게 새 캡처를 해서 농심 이 결산 아이고 다시 새 캡처를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만큼은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이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제로. 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연간이잖아. 네. 그러면은 분기도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러면 옆에 100억. 아까 분기는 옆에 거 하나 찍기만 하면 네. 되니까 분기도 똑같이 캡처를 해서 결산년도 포함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까지 이렇게 쭉 해도 되지만 너무 많으니까 위에만 이제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5개만 이렇게 짜면 된다. 네. 그것만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음. 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거든 사실. 음, 이쪽은 뭐 잘라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제 유보율 때문에 유보율 보이라고 이제 내가 하는 거라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한 5년 정도 유보율? 유보율은 뭐 1년만 보여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요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PBR 수치. 그리고 이쪽에 PBR 수치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근데 어제 이제 이 영문이 마탱이가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런 예제에 대한, 예. 이거는 우량주 정의에 대한 이제 예제인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 기본. 그리고 특히 이 앞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우량주 예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건지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되는 거지. 20% 싸니까. 이제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3Q 기준으로 0.77이 찍혀 있잖아. 이게 싸다는 거지. 진짜 이제 저 가격이냐?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네이버 공룡에서 농심을 찾아서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PBR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3Q 기준으로. 다르지. 0.85. 그러면 15% 싼데 괜찮은 거야? 음. 성장주인데 그럼 PBR 2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찍으면 물론 이제 아이템도 봐야 돼. 얘가 뭘 팔아가지고 저런 실적을 찍었는지 장사가 요즘에 잘 되고 있으니까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거지. 2020년도에 잘 됐었지. 근데 지금은 또 깎이고 있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지금 저 위에 있는 이 페이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을 얘로만 잡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에 대한 이쪽 흑자보 확대에 대한 예제라든지 아니면 이 우량주가 아닌 애들에 대한 예제들 이런 애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최소 2개 정도의 예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페이지 정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평가 이쪽은 성장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고 싶었던 거고 개념을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성장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15% 이상 증가인데 이게 1분기만 그렇다. 1분기만 15% 이상인 경우 얘는 성장성이 생기는 우량주라는 거죠. 최소 최소한 2분기 이상 15% 이상의
매출과 뭐 이런 것들을 찍어야만 성장주라. 그래서 결국에 성장주로 인정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연매출이 연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가 15% 이상 증가 예상이 돼야 되는 거야. 증가가 예정인 거지. 그러면 이런 기업이 성장주라는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이게 숫자라고. 적당한 예제. 네 머릿속에 이미 하나 있지. 남아산업이? 이해됐지? 남아산 맞아요? 네가 들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뭐 걔밖에 없잖아. 그럼 봐봐. 네. 걔가 맞는지. 여기까지 얘기를 이 페이지가 워낙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실적이야. 주식은 실적? 무조건 실적이야.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 회사는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뭐 전기차가 막 뜬다. 근데 뭐 적자 그러다 상패 되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뭐 중국에 막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럼 지금 중국이랑 완전히 개판되고 있는데 그잖아. 수출 뭐 하면은 뭐 시장성이 뭐 10배 이상 뭐 늘어나고 뻘인 거지 그냥. 그러다 상패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막 좋다 좋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기준을 삼고 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애들은 무조건 안 사는 거야 그냥. 뭐 돈이 썩어나면 사도 되지. 돈이 남아 돌면 진짜 살 게 없어. 근데 뭐 종목 엄청 많아. 이런 종목들이 우량주 내가 정의한 우량주와 이 성장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좀 널렸어. 걔네들 사면 돼. 걔네들이 결국에는 더 오르고 역대 최고가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그래서 역대 차트를 보면 저점은 무조건 왼쪽에 가 있고 고점은 오른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고 그거는 이제 대형주 중에 지금은 성장주인 거지 사실. 실적을 이제 성장주로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어떻게 내가 삼고 이 주식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쪽은 쫄려서 물타기를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물타기를 해도 되나? 더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적자니까. 당연한 거고. 지하 1층 내려갔는데 물 탔는데 지하 2층 내려가고 지하 3층 내려가고 지하 4층 내려가고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근데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지 사실. 여기까지. 네.